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고 소식하며 줄이면서 사는 게 순리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요즘에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는 사람도 있을까요? 요즘에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는 사람보다 없는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없는데도 지르는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데도 사는 사람들. 돈이 없는데도 마통 뚫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없으면 안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돈 없으면 밖에 안 나가면 돼. 안 사먹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 안 생겨. 근데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없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 안 사면 돼.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 카드 리볼비 손댄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물론 그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어떤 소득 수준에 안 맞잖아요. 넘어가는 거죠.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 꼴하지 난 겁니다.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리볼빙 빚도 굉장히 하는 무서운지 모르고 없는 사람도 있는 티를 내다 보니까 그런다고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참, 세상을 사는데 뭐 특별할 거 없거든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면 돼. 내가 벌이 상황을 봤을 경우에 내가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맞춰 살면 돼요. 내가 200을 번다. 200을 벌면 내가 차 끌면 안 되겠죠. 비싼 이제 명품 같은 거 확 사면 안 되겠죠. 그 비싼 음식 같은 거 마음대로 사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냐? 그냥 뚜벅이로 살면 돼. 대중교통 그냥 뚜벅이로 살고 그냥 옷도 싸게 사면 됩니다. 뭐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같은 거 싸게 사면 돼.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좀 쪼들리긴 하겠지만 괜찮아. 그렇다고 문제 안 생겨. 근데 이게 뭐 어때서 그래?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입니까? 돈 200, 한 250 버는 사람이 그 소득에 맞게 사치 안 부리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도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답 없어진 거예요. 별로 벌이가 안 좋은 사람이 벌이가 좋은 사람처럼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인스타가 좀 기름칠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가 차가 없어도 되는데 차를 산다거나 명품 가방이 없어도 되는데 산다거나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SNS의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대중화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도 저렇게 되는갑다. 나도 저렇게 가방 메고 어디 다니고 싶다. 놀러 다니고 싶다. 뭔가 컨트롤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이 자제력을 상실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뒤가 없어요. 5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10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20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나라에 도와주겠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줘? 나라에 도와주면 열심히 사는 사람도 뭐가 됩니까? 없는 월급에도 그렇게 아껴 쓰고 절약하고 사치 안 부리는 사람 뭐가 돼요?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있는 척처럼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모으긴커녕 빚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나이만 차다 보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고. 저는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게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 들어. 저 나이 때 있어 보이려고 돈을 무리하게 많이 땡겼겠네.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이 많겠네. 나는 젊은 남자들이 이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뭐 부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 나이 때 좋은 직업 가지기 힘들 테고
그래봤자 얼마 벌지도 못할 텐데. 그럼 저 차를 샀다는 거는 차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 그러면 저 친구는 지금 굉장히 차값을 메우느라 생활비가 많이 모자르긴 해. 저축 같은 꿈도 못 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길가에 뭐 젊은 20대 여자분이 명품백을 메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가방을 메고 있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 나이 때 버는 돈 캐봐 200만 원 남짓이고 저 버는 돈에 명품백 구입했으면 저 월급으로 일시불로 사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신용카드를 긁어 샀을 테고 그러면 몇 개월을 긁었을까? 그러면 매달 저 명품 구입한 거 한 30만 원 나가겠네. 저 돈 빼고 하면 생활비 얼마 안 남겠네. 저축은 꿈도 못 꾸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중에 정말 능력이 좋아가지고 가방을 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 여자분들이 젊은 나이 때 명품을 메고 다니면 멋져 보인다. 오히려 그냥 좀 사치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돈 있어 보이는 아줌마 흉내 내는 그런 느낌 들어요. 오히려 저 나이 때는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 게 참 좋은데 빈티지하고 남자나 여자나. 난 다시 좀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리폼 같은 게 좀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리폼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 안 입었던 옷을 재단해가지고 다시 입는다거나 모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서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화 같은 걸 다시 좀 수선해가지고 입는다거나 그런 좀 빈티지 리폼 같은 문화가 좀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패션 같은 건 이제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려면 내가 봤을 때 플렉스 문화를 하다가 한번 바닥 찍어야 돼. 한번 날아가야 돼요. 한번 절단 나야 그거를 절단 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제 빈티지 같은 문화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냄새가 나야 남자가 꼬인다는 생각. 근데 한번 생각해봐. 돈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게 있는 척하면 좋은 남자가 꼬일까요? 아니면 흐리멍텅한 남자가 꼬일까요? 그거 착각 아니야? 아니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여자가 저렇게 명품 같은 거 하면 능력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사치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 꼬이겠죠. 이상한 사람들. 허세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 꼬이겠지. 골빈 사람들 꼬이겠죠. 개념 있는 사람 꼬이는 게 아니라. 아니 개념 있는 사람이 현실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거 좋아하는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냐고. 문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 만나겠지. 자기랑 사상이나 멘탈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겠지. 결국 본인이 원하는 사람 못 만나는 거죠. 결국 돈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지. 있는 척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그 사람들도 나이 먹을 거 아니야. 그렇게 뭔가 사치 부린 사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 나이 먹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결혼하고 살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연애야 하겠지. 근데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잘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이 민낯이 드러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지난날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왜 젊었을 때, 돈을 좀 모으지 못했을까. 오히려 나중에 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남자분들은 차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 차를 보면서 한숨 쉬거나, 여자분들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명품백 같은 걸 보면서 나중에 가위를 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으니까. 차나 이제 명품 때문에 인생이 꼬였으니까.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자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알 봐야 돼요. 그런 이제 허영심 때문에 자빠지고 비참해질 수 있다는 모습을 사례들을 많이 봐야 많이 그게 드러나야 좀 저렇게 살면 골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의 미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딴 푼돈 모아봤자라는 식. 20, 30대부터 과소비하지 않고 빚 없는 꾸준한 저축이 노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근데 이런 얘기해도 젊은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걸요. 에이, 요즘에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봤자 아파트 못 사는데요. 그래봤자 내 집 마련 못 하는데요. 그래봤자 결혼 못 하는데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뚝배기 시원하게 때리고 싶어요,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 저런 얘기를 해요. 돈도 모아본 적이. 통장에 돈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 저런 얘기 한다니까요. 요즘에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래봤자 서울 아파트 못 사요. 그래봤자 결혼 못 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좀 느리고 살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축의 미덕을 쉽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저축의 미덕이 뭔지 모릅니다. 저축 해본 적 있어야 뭐 미덕을 알죠. 아니, 저축의 미덕이라는 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저축이라는 거 여러분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 쉽습니까? 1년 적금 붓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적금을 꾸준하게 안 쉬고 붓는 거 어렵고 해본 사람도 아시고 어렵고요. 왜냐면 살면서 유혹이 생기고 큰 돈 들어가게 생기잖아. 그걸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만기 돼가지고 이자 받는 재미라는 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요즘에 돈 모아봐야 뭐 집 못 산다, 내 집 마련 못 한다, 결혼 못 한다 얘기한 사람은 정작 저축이 미덕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저축이 미덕도 모르는 사람이 저축을 운운하고 있어요. 왜 쉽게 생각하냐 하면요. 저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딴 푼도 모아봤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라고 하는데 그 티끌도 안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 티끌도 안 모으게 되면 나중에 그 티끌도 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서민들은요 푼돈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푼돈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매일같이 사먹는 스타벅스 커피가 한 달 내내 먹으면 7, 8만 원이고 1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푼돈 모아박자가 아니야. 나중에 그 푼돈 때문에 아쉬울 일이 많이 생긴다. 서민들은요, 큰 돈 때문에 힘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당장 생활비, 뭐, 전기세 이런 거 없어가지고 생활이 힘들어진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푼돈을 아꼈으면 그런, 뭐, 전기세나, 전기세 폭탄 나왔다거나 아니면, 공과금이 부족할 때 돈이 모자란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 30대부터 과소비하지 않고 빚 없는 꾸준한 저축이 노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예, 몰라요. 지금 젊은 친구도 많이 몰라. 저축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하면 한방 대박 일으켜서 경제적 자유를 꿈꿀까? 어떻게 한번 그 주식 같은 거 좀 대박 일어가지고 일 안 하고 살까? 뭔가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쉽게 가려고 하다가 진짜 쉽게 가죠. 쉽게 골로 가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저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축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알지. 근데 저축을 또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통이나 리볼빙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저축의 미덕을 모릅니다. 살면서. 영원히 모르겠죠. 영원히 모를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근데 웃긴 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축을 가지고 무시를 해. 졸라 웃기게. 은행에 돈 있는 사람 무시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이제 예적금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빚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잖아. 플러스가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무시하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볼빙 마통 뚫은 사람이 예적금 하는 사람 무시를 해. 참 진짜. 아무튼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축하실 분들 계속 하세요. 돈을 모을 사람 계속 모으십시오. 주치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플렉스 하신 분들 대가는 치르세요. 자기들이 벌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나라에서 도와달라, 구제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벌린 거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